컴퓨터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놀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게임이라는 소재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든다면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게임 메이커가 된 학생들.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그들을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에 만날 친구들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석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5학년 3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업을 제일 좋아한다는 아이들.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학생들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들만의 장난기와 톡톡 튀는 개성을 소프트웨어에 담는다면 뭔가 남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실력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오늘은 협동 메이커 스크래치 코딩하기 활동을 할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오늘의 수업 주제, 친구들과 협력해 게임을 완성하라.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주요 도구는 블록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스크래치와 디지털 신호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 아두이노입니다. 게임의 스토리 구성부터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구동 방식 설계까지. 학생들은 게임 메이커가 되어 차별화된 그들만의 게임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미션. 미션 해결을 위한 열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창의적인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통해서 창의력 향상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제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거나 의욕을 떨어뜨리는 건 우리 학생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 볼까요? 이 게임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속 지금 어떤 말 하고 있죠? 잔소리 같아요. 근데 뭘 먹을 때마다, 축구공. 공 먹을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엄마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점수가 떨어지죠. 자, 여기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축구공을 닿는다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또 엄마 아빠를 잡는다면 점수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다면 점수가 내려가죠. 마이너스 1. 아빠의 잔소리를 듣는다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면 말이 바뀌었어요? 10점. 10점 이상이 된다면 야호 자유다라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떨어지는 스프라이트는 축구공과 부모님. 메인 캐릭터를 좌우로 움직이며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해 축구공과 닿도록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인데요. 학생들이 제작할 게임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모든 별로 모여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회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제, 이 떨어지는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둠만의 특징이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요. 스프라이트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게임 제작의 첫 번째 단계는 주제 정하기.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제작 의도와 스토리의 방향이 결정될 텐데요. 학생들은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침착하게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또 다른 아이디어와 만나 반드럽게 다듬어주는 시간. 모두모니 머리를 맞대니 순식간에 주제가 등장하고 또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먼저 요리사가 배고픔을 이겨내라니까, 그러면 이 제작 의도가 우리가 원래는 요리사로 그 대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재료 찾으는 재료를 찾으면서 모험을 떠나는 걸로 하자. 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임 형식. 하지만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학생들은 게임의 주제와 제작 의도 속에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며 차별화를 꾀하는데요. 상상력의 한계를 알 수 없듯이 아이들이 구상하는 게임 스토리 또한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모둠의 주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둠은 물고기가 지금 바다 환경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서 이 게임 속에서도 물고기를 그래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물고기를 살려라라고 주제를 정한 거예요. 학생들의 게임 계획안이 어느새 완성됐습니다. 생각을 글로 야무지게 정리했는데요. 이제 게임 메이커들이 해야 할 다음 단계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제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할 활동은 뭐죠? 캐릭터 그리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종이에다가 펜으로 그린 다음 컴퓨터에서 완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펜을 그리고 색깔까지 예쁘게 입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필요한 스프라이트들을 잘 회의를 해서 예쁘게 완성하기 바랍니다. 게임을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미션, 스프라이트를 제작하라. 스프라이트란 컴퓨터 화면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의미하는데요. 학생들은 이미 제작된 그래픽 캐릭터가 아닌 손수 그린 스프라이트가 게임 속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는 토끼를 그릴 테니까 너는 벌을 그리고 너는 당근. 당근 아니야. 내가 그린 그림이 게임 캐릭터가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더욱더 신중해진 손길.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일은 게임 제작 과정 중 학생들의 정성이 확연히 느껴지는 작업입니다. 모두 몸마다 역할을 분담해 게임 속에 등장하는 모든 스프라이트를 그리는 학생들. 사뭇 진지한 표정 속에서 전문가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자, 주인공 스프라이트는 누구야? 이 우정이 이 얼굴을 먹으면 마이너스 되고 이 얼굴을 먹으면 플러스가 되고 아이들 괜찮다. 그럼 색깔은 여기서 넣을 거야? 아니면 스크래치에서 넣을 거야? 스크래치에서? 방법 알고 있어? 네. 여기 투명에 처리한 다음에 이 색깔 입히면 되겠지? 깔끔하게 잘했어. 스프라이트는 게임의 스토리를 나타내는 수단인 만큼 특징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게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 실력도 실력이지만 메인 캐릭터와 보조 캐릭터의 매력을 표현하는 것 또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학생들의 스프라이트가 완성됐습니다. 스프라이트 하나하나를 살펴볼수록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상상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종이에 그려진 캐릭터들이지만 잠시 후면 학생들이 직접 그림 속에 숨결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도구는 역시 소프트웨어겠죠? 소프트웨어와 학생들이 만든 스프라이트의 만남. 그 모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의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를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들어보고 우와 정말 재미있다. 이게 실현 가능할 것 같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발표할 모두. 안녕하세요. 저희 모둠 이름은 스크래치 발굴단 오모돌입니다. 저희 주제는 바로바로 폐교입니다. 제작 의도는 무서운 영화의 영감을 얻어서입니다. 우리 모둠만의 독특한 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입니다. 밑에 그린 스프라이트는 저희가 만드는 게임에 나올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물고기를 살려라, 동물은 소중하다, 우정과 학교 폭력 등 학생들이 선정한 게임의 주제 속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게임을 제작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물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스프라이트를 선생님이 받아서 스캔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캔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로드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야? 이제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은 더 이상 한 장의 종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림을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간단한 스캔 작업만 거치면 이렇게 컴퓨터 세상 속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재탄생되는데요. 아기자기한 그림부터 화려한 배경까지 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든 스프라이트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가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쓸 거예요. 자, 이걸 그냥 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모양에 보면 이 모양이 전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투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편집에 들어가서요. 편집 들어가서 페인트 통을 선택한 다음 투명하게 할 부분을 정하고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되죠. 그리고 옷이 너무 하얘 색깔도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학생들은 스프라이트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수정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독립적인 개체가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선 스프라이트의 형태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컴퓨터를 다루는 작업이 익숙지 않을 텐데도 아이들은 척척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마치 색칠 공부를 하듯 꼼꼼하게 디자인을 입혀보는데요. 스토리에 맞는 스프라이트가 완성됐으니 이제 생동감을 더할 차례입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 거예요? 토끼가 벌은 피하고 당근을 먹을 수 있는 피하기 게임. 제가 직접 그려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은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될까?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방향을 누른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누른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왼쪽과 관련된 명령어는 뭐죠? 어떤 좌표일까요? X좌표. 그렇지요. X좌표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스프라이트의 방향은 스크래치의 X 좌표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핵심은 스프라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 학생들은 좌우로 움직일 방향을 선정하고 이동거리의 좌표 값을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데요. 특정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 블록 순서에 맞춰 프로그래밍해야 정확한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블록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의 언어를 사용해 명령을 지시하는 작업인데요.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법 대신 학생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코드를 조립하며 프로그램의 구동 원리를 익혀나갑니다. 스프라이트를 구동시킬 조건을 이해하고 순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학생들. 제대로 작동되는 스프라이트를 보니 학생들이 완성한 알고리즘이 성공적인 것 같죠? 자, 우리 주인공 스프라이트 만들었죠? 네. 이제 뭐 만들어야 되죠? 떨어지는 물건 스프라이트 만들어야 되죠. 떨어지는 건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그렇지. 마이너스 Y좌표가 계속 반복되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 주인공을 만나면 숨어져야 되고요. 점수가 하나 올라가던가 점수가 하나 낮아져야 됩니다.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지는 스프라이트를 프로그래밍 해볼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스프라이트가 많다면 프로그래밍해야 할 코드 블록도 더욱 복잡해질 텐데요. 과연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션을 수행할까요? 그물도 보이게 하고 보이기 쓰레기
쓰레기도 보이게 하고 벽. 먹이 정확하게 먹이야. 그물망도 좀 크기를 줄여야겠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많은 종류의 코드 블록 중에서도 필요한 블록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코드가 포함하고 있는 명령과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떨어지는 스프라이트의 Y 좌표값이 얼마인지, 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동이 가능한지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며 자신이 설계한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출력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의 원리를 익혀갑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신기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옛날에는 기본 걸로 하니까 제가 원하는 스프라이트랑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려서 제가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그려서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학생들이 기본 프로그래밍 실력을 쌓은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응용력을 높여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활동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두이노를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스크래치를 구현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도구는 아두이노. 스크래치와 아두이노를 연결해 직접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도록 구현해 볼 텐데요. 학생들이 쉽지 않은 이번 미션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에 활동에서는 뭘 눌렀지? 키보드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방향키를 이용했지만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가 1000 이하면 만약에 지금 1000이니까 아날로그가 500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 움직일 수 왼쪽으로 가게 하고 아날로그 1이 500 이하면 오른쪽으로 가게끔 한번 선생님이 프로그래밍 해볼게.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한 기기 제어용 기판으로 컴퓨터의 소형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와 브레드보드를 연결하면 전자기기의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회로와 연결된 전선이 조이스틱을 대신할 컨트롤러가 됩니다. 아두이노 컨트롤러가 작동하기 위해선 회로에 흐르는 전류량을 파악해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건은 바로 저항.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전류량을 제한해야만 스프라이트를 좌우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 센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가 바로 학생들의 손가락입니다. 즉, 전선에 사람의 손가락이 닿으면 전류값이 낮아지며 입력한 조건에 따라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잡아볼까? 어떤 값이 변하지? 첫 번째 표에 있는 아날로그 1이 변하지. 제로가. 다른 수 잡아볼까? 이번에 뭐가 변하지? 두 번째 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걸 잡았을 때 이동시키려면 아날로그가 1000보다 이하라면 오른쪽 이동하게끔 방송하기 놓고, 두 번째 선은 아날로그 1이 1000 이하라면 다른 방송하기에서 스프라이트 연결시키는 거. 할 수 있겠어? 네. 이렇게 해볼까? 전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기기와 전선의 연결을 이해하며 프로그래밍하는 학생들. 알고리즘이 제대로 완성됐다면 아두이노에 연결한 입력 장치들이 스프라이트를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꼭 맞잡은 두 손. 학생들은 협동심을 발휘해 자신이 맡은 저항 센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센서값도 있어서 자기 혼자 움직일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코드 계속 붙였다 떼었다 해보니까 의외로 좀 쉽고 재밌었어요. 같이 잡고 어떤 한쪽을 잡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한쪽을 잡으면은 왼쪽으로 가는데 그걸 친구랑 협동해서 하니까 어렵지도 않고 더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두이노로와 함께해서 우리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한번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거기 몇 모듬이죠? 우리 4모듬 친구들 가장 스프라이트를 많이 써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왼쪽으로, 그렇지. 자, 과연 학생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지. 오른쪽으로. 4모듬은 깊고 푸른 바닷속을 배경으로 선정했는데요. 물고기가 쓰레기를 피해 먹이를 먹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엔 전선을, 한 손엔 친구의 손을 잡고 스프라이트를 조작하는 손길. 박수 한번 주세요. 친구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더욱 탄탄한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다양한 또 선생님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재밌게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더 발전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거를 반영해서 더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만들어질 기회가 있다면 마우스로 스크래치를 옮겨가지고 먹을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병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새 메르스나 뭐 그런 나쁜 병들이 많아서 그런 병들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핵심 키워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을 키울 학습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도구. 이러한 사고방식을 배우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 학생들은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